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기대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단순하게 장수하는 삶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마련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연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국민연금은 필요에 따라 수령 방식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지 오늘은 국민연금 현명하게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틀코리아 홍승희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우선 뭐 국민연금 얘기를 하자면은 국민연금 지금 따박따박 넣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타고 계신 납입하고 계신 분들이 더 걱정이시겠구나. 맞죠. 네. 이거 진짜 괜찮으냐 이겁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저만 하더라도 이거 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 그 이제 가입자는 줄고 네. 이게 연금 수령자는 고령화 사회에 점점 늘고 네, 이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떤가요?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부터 보험료 지출이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7년 말에는 2,163만 6,401명으로 85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수급자분들은 2027년 말에는 904만 7,143명으로 5년간 24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처럼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또 생산활동 인구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아니면 임의가입자가 좀 줄어든 영향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모두가 예측해 볼 수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메가 트렌드는 고령화잖아요. 이제 그렇죠.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라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베이비 부머들, 이제 58년생인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진짜 은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저 같습니다. 그래프 보니까 우려할 만하네요. 네. 예, 사실 이제 국민연금은 또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보니까 뭐 맞습니다. 고소득자라든지 자산가를 위한 것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을 중심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 보험료를 통상 우리가 10년 이상 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네네. 만들어지는 건데요. 납부하고 연금 수급 개시가 되면 이제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또 이게 사회보장 성격이 있어서 네네. 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분, 저소득층의 경우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입 기간 20년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매월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보험료를 9만 원씩 내신 분들은 20년 있다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는 38만 9,720원씩 받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를 2배, 18만 원씩 20년간 내신 분들은요. 20년 후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49만 원으로 이 수령 금액이 2배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사회보장 성격, 소득 재분배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구나. 네, 그래프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신데. 묘하네요. 네. 네. 아니 지금 기대 수명은 이제 점점 늘어나고 네. 예. 요즘은 뭐 여든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다들 일찍 가셨다 이런 맞습니다. 소리를 할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이제 옛날에는 60세면 받는데 요즘은 얼마에 받? 이것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올해는 아마 63세이고요. 지금은? 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65세에 받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생 연도에 따라서 그래요? 내가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지금쯤은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화면에 나오네요. 네, 나오고 있죠. 그래서 52년생까지는요, 60세에 이미 연금을 수령하셨죠. 연금 수령 중이실 거고. 근데 그 이후 53년생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읊혀드리면요, 53년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 그리고 57년부터 60년생은 62세 이렇게 쭉 해서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출생 나이를 보시면 나는 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69년생 이후 분들이 뭘 잘못했길래? 더 오래 사시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이걸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올해 61년생은요. 생일이 지나면 만 62세가 되십니다. 그러면
만 62세니까 내가 만약에 60년에 태어났으면 지금 연금 수령이 되시는데 61년생부터는 이제 63세부터 연금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 2024년 만 63세가 되는 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연령이 몇 년 출생이냐에 따라서 수급 연령이 달라진다는 거,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내 만 나이가 지난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 보니까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네. 그러니까는 원래 받을 나이보다 지금 더 앞당겨서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내가 만약에 65세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연령인데 네. 그런데 60세. 내가 60세부터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년 먼저 앞당겨서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기 노령 연금이고요. 예. 근데 그거는 내가 그만큼 또 할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할인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소득이 있어요. 굳이 지금부터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다. 선택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최근에 조기 노령연금으로 네.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어떤 측면에서 또 손해를 보는 건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기노령연금은 먼저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을 해서 지급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연금 개시한 금액이 100만 원이면 네. 5년을 앞당기면 매년 6%씩 할인이 돼서 30%, 즉 70만 원 정도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굳이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걸 70만 원씩 받는 거 아깝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신 분들이 늘고 있다라고 왜 합니다. 그런 거죠? 실제로 이게 왜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수는 있지만요. 지금 잠깐 숫자를 보시면 2021년에 조기노령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한 47,707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59,314명으로 늘었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누적적으로 76만 명 이상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건강보험 부가체계 2단계로 개편이 되면서 예. 피부양자라고 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는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등재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래서 아들한테 네. 건강보험이 아들 밑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져서. 그렇죠. 그 피부양 자격이라는 게 예전보다 예. 강화가 됐기 때문에 네. 좀 할인을 받아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적은 금액으로 받아서 난 건강보험을 내기 싫어라는 선택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네네네네. 드리면 개편되면서 피부양 자격이 예전에는 연소득 3,4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부터 이 연소득이 2천만 원으로 하향이 됐거든요. 네. 그럼 연소득 2천만 원이면 월로 따져보면 16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167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네. 피부양 자격에서 탈락이 되시는 아하.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도 병원 다니는 게 문제가 없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겠죠. 예. 근데 자격이 박탈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낼 때는요. 내 소득과 재산 상황과 그다음 4천만 원 이상 자동차가 있다면 이것들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 또 요즘 엄청 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피부양 자격을 상실한 연금수급자의 세대당 평균 월 건보료는 16만 7,6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은퇴하신 분들 중에 공적 연금밖에 소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연금 받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연금 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뭐 이게 다른 또 기타적인 기본적인 네. 비용을 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연금을 조금 일찍 당겨받아서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버리자라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땡겨서 받는 거고 네, 네. 연금을.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래도 아직은 뭐 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경제 네, 네. 활동이 된다. 그럼 좀 미룰 수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연기연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연기해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잠깐 이 화면에 네. 나오는 걸 보면 네. 아까 건보 피부양자가 연소득, 연금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되신 분들이 실제로 20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예민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연금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늦춰받으니까 연기연금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지금 안 받고 이걸 나중에 받겠다라고 하니까 국민연금에서 더 자금을 불이를 할 수 있겠죠. 좀 더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연 7.2% 정도씩
1년에 연 7.2%니까 5년까지 연기를 하시면요. 36%를 더 높은 금액으로 연 연금을 7.2%? 예, 맞습니다. 연금 나쁘지 개시를 하게 않은데요? 됩니다. 네. 당겨 받으면 할인은 연 6%고요. 늦춰 받으면 할인은 연 7.2%입니다. 네. 예.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연기하면 할수록 최대한 연기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실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득인 거네요. 네, 그렇다고 예. 또 무턱대고 무조건 늦추시면 안 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당겨받는 게 유리해요, 늦춰받는 게 유리해요, 그냥 제대로 받는 게 제일 나은 거 글쎄. 아니에요? 예, 예.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예.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민 없이 무조건 당겨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 뭐 사정이 그럴 예, 수밖에 예, 예.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연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네. 분들은 당연히 먼저 받으시는 게 유리하실 거고요. 그러면 고민 효율적으로 없이.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고민 없이 당겨야 되신 분들은 뭐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미루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빨리 당겨서 그러니까. 받으시는 게 유리할 예. 거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당겨받는 게 절대 유리하지 않은 분들. 예.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내가 소득이 있어요. 예. 그러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해서요. 똑같이 연금 개시 연령이 됐고 조건이 만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열심히 소득 창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액이 되거든요. 네. 내가 받는 연금액의 50%까지 소득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니까 이 부분이 또 아깝다고 생각되실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5년까지만 감액이 되니까요. 5년 있다가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연기 연금을 신청하시면 어쨌든 더 받으실 수 있는데 또 절대 늦춰받지 않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적어도 언제까지 살 거냐는 기대 여명 정도는 고려를 하고 선택을 예, 하시면 예.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예. 제가 만약에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냥 만약에 65세부터 100만 원씩 수령한다 그러면 82세까지는 내가 그냥 수령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런데 82세가 넘어가면요. 늦춰받기 시작하신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누적 금액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적어도 83세 이상 살 것 같아 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늦춰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만약 수명이 인명은 제천인데. 뭐 제 나 가족력 그럴 줄 알았다가 80전에 가면은 연금도 한번 못 타먹고 가네요. 물론 근데 80 가족분들 예. 네. 가족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가족들이 유족연금이라는 걸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못 누리니까. 네, 뭐, 네. 그 이상 안타까우실 사실 수 거예요. 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분들의 평균 수명을 좀 보셔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기연금 선택도 나쁘지 않은데 이때 또 고려해야 되는 건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 표부양 자격이 박탈돼서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는 아. 케이스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될 것 아. 같은데 예를 들면 노령연금이 내가 그냥 받으면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하게 명목 가치로 계산을 하면 5년 있다 36%가 증액이 되면 167만 원을 5년 연기한 시점에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 바로 피부양 자격이 박탈이 되시겠죠.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또 내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내 연금액이 123만 원이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연기연금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겠죠. 아, 네. 이런 거 따로 계산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주변에 계신 많은 자산관리사분들이 예. 많이 아마 상담을 해주실 거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아마 상담 받으실 수 아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그래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요 네. 뭐 좀 마지막으로 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어쨌거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좀 불안해하고요. 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네, 그러나 또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네. 좀 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유의할 점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못 받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쌓여 있는 금액으로 받지만 나중에는
후보 이후 세대들이 납입하는 금액을 가지고 연금을 예. 수령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도가 유지가 되려면 대신 계속적인 변화는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조기 수령한다라고 한다면 받고 나서 놀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6% 감액이라는 게 명목 가치로는 6% 감액이지만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주는 연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게 A값이라고 하는 직전 3개년도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전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들의 이제 평균 월 소득액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어렵지만 내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소득을 받는데 뭐 이런 기준 값을 가지고서 이게 물가만큼 이제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6% 감액하면 30%가 감액이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물가만큼이 더 할인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연금이 개시될 수가 있고, 반대로 연기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7.2%가 연기가 된다라고 인상이 된다라고 네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5년 후에는 36%보다 더 물가가 반영된 40% 이상 더 높은 금액으로 개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실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예.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오래 사는 시대니까 노후 준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국민들이 많으실 그렇죠. 거잖아요. 최대한 어떻게든 이 연금을 오랫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조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박탈돼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좀 아까울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이걸 또 연착륙하려고 매년 올해는 80% 감액, 내년은 60% 감액, 그다음 40% 이렇게 5년 동안 연착륙을 시키려고 감액을 하는 이런 규정 제도를 좀 완충작용을 만들어 놨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언젠가는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도 다 아마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무조건 건보가 싫어서 5년 먼저 땡겨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거야 라는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돼서 어차피 낼 거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하게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되면은 내야 되는 금액이 확 늘어난 것처럼 네. 느껴지거든요. 그건 또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때는 정해져 있는 내 예. 소득에 내야 되는 보험료율을 저랑 회사랑 반반 내니까 그렇죠. 내가 느끼는 건 좀 적은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갑자기 늘어나요. 탈락됐다고 내가 뭔가 예전에 피부양 자격이었을 때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올라간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전체 내 소득, 전체 내 재산, 그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뭐 이런 걸 갖고 계산을 하니까 많이 낸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고 실은 그런 느낌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제도가 또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우리는 해야 되지 건보료 않을까 싶습니다. 낼 때는 좀 부담스럽고 아깝다 싶지만 한번 우리나라 아파서 병원 가보면은 야 이런 나라 없다 싶을 잘 돼 거예요. 있다 싶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